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안보실장들이 하와이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타이완 해협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3국 안보실장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와 강력히 대응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확장 억제 등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 국제질서에 기반한 규범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안보실장들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 약속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을 포함해 철통 같은 동맹 공약을 재확인하고 우리 국민들과 영내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위해 양자와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실장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우리의 공동 비전을 바탕으로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안보실장들이 북핵 문제와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 주요 지역과 국제적 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했으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국이 이번 협의를 통해 현재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서로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한일 3국 안보실장이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자 회동에 앞서서는 미한, 미일, 한일 등 양자 회동도 진행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한 양자 회동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미한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 한국 측은 최근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국은 일본 측과의 회동에서도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한편 3자 회동 후 귀국한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6+1이 아니라면서 핵실험 시 한미일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두 나라와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 이번 3자 회의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3자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한일 3국 북핵수석 대표가 오는 7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협의를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응주 국장이 오는 7일 도쿄에서 각각 양자협의와 3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3국 북핵수석 대표는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미한일 3국 북핵수석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과 미한일 3국의 긴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의 인권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보고관직 수행을 비난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2일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인권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특히 비핵화와 인권, 평화에 대한 논의는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한동안 제외됐던 인권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o speak about human rights is now a necessity even in the denuclearization and demilitarization process in the peninsula. So I think that nowadays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to speak about weapons and so on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human rights. I think that we could agree that human rights and peace and human rights are mutually reinforced. 살몬 보고관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에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탈북민이든 강제 송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사안을 살펴볼 것이며 한국 정부에도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존중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외무성이 2일 대변인 명의로 자신의 방한 행보에 대해 꼭두각시 망발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면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당국의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I hope the government will revisit its policy and engage with my mandate. There will be windows of opportunity to engage and to make small steps. We should not give up on engagement with the DPRK because what is at stake are the life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heir human rights. 앞서 살몬 보고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열악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못지않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노력이 소홀했던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유엔 차원의 인권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살몬 보고관은 인권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공통의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인 살몬 보고관은 방한 마지막 날인 3일에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검찰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 자금에 대한 공식 몰수 판결을 요청하는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수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불법 범죄 자금이 미국 국고로 귀속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지난달 31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입니다. 북한 해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공식 몰수 판결을 요청하면서 미리 작성한 판결문 초안까지 제출한 겁니다. 연방검찰은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이 들어있는 약 400개 암호화폐 계좌가 미국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자금 세탁 범죄 성립 요건과 몰수의 근거 등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한 차례 기각하면서 검찰은 새로운 소장과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연방검찰은 소송 제기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또다시 궐석 판결, 즉 피고가 응답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하는 결정을 요구하는 문건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검찰이 몰수를 추진 중인 계좌에는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암호화폐가 예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각 암호화폐 거래소의 피해 금액을 명시하며
대략적인 금액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2018년 말 1,777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1만 8천 이더, 9,999만 도지코인 등 약 2억 3,433만 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으며 한국의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는 2019년 11월 4,850만 달러를 탈취당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번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문제의 계좌 약 400개에 예치된 암호화폐는 미국 국고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BOA가 검찰이 몰수를 추진 중인 계좌의 잔액을 조회해본 결과 이더리움에 이더를 취급하는 계좌 일부에 자금이 남아있을 뿐 상당수 비트코인 계좌는 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커 등 특정인이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미국 검찰이 미국 정부 소유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를 한 것인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쉴드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8일부터 31일 사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액체 연료 로켓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2일 민간 위성 사진과 유럽 우주국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초목이 사라진 흔적이 확인됐으며 시험 발사에 앞서 발사장의 건설 노동자 캠프가 확장되고 발사대 인근 지표면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정황도 포착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또 초목의 소멸은 로켓 엔진 시험 시 뿜어져 나오는 연료의 화학물질에 노출돼 죽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엔진 테스트 결과의 가능성이 크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지난 2019년에도 유사한 흔적이 관찰된 바 있다는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데이브 쉬멀러 선임 연구원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북한이 소형 화기와 경량 무기 등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한때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가 최근 몇 년 동안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1일 유엔 국제무역 통계 자료인 유엔 컴트레이드를 분석해 북한이 수출하는 소형 화기와 경량 무기 규모가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의 북한 소형 무기 수입량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350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까지 크게 줄었다가 2015년부터 다시 소폭 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엘살바도르 등이 10,000달러가 넘는 소형 무기를 북한에서 수입했습니다. 38노스는 이번 분석 결과는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전반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최근 규모가 다시 증가한 것은 유엔 일부 회원국들이 금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